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재영 교수입니다. 이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병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증상이 있으며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7명 중에 1명이 생길 만큼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당뇨병이 많아지고 있느냐? 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나라 60년대 이전만 해도 당뇨병은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당뇨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현상은 이제 중국과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 당뇨병 환자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고 이제 아시아의 질환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당뇨병이 많아진 것은 뭐냐면 역시 식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게든 음식을 구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음식을 구하고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많이 먹고 굉장히 많은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났고 특히 지방의 섭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고 살이 찌고 또 하나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많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그리고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어떻게든 걷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모든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먹기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사용하는 것은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내가 많은 부분을 먹었는데 소모하는 것이 적어지면 남은 에너지는 역시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근육이나 그 지방 같은 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도록 시키는 신호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인슐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관을 계속하다가 배도 나오게 되고 사람이 살이 찌고 그렇게 되는데 인슐린은 계속적으로 많이 나와야겠죠. 많이 먹으니까 인슐린 많이 나와서 신호가 많이 나가서 그것을 근육이나 이런 데 신호를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먹게 되면 그게 한계가 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것은 그냥 50대, 60대 당뇨가 발생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20대에서는 거의 당뇨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0대에서부터 당뇨가 있고 실제로 저희 외래에 다니고 환자 중에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얼리는 소아당뇨병이 아니라 어른한테 생기는 당뇨병이 발생해서 약을 실제로 어른과 같이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같은 당뇨병 환자라도 그 어린 소아가나 젊은 사람들은 당뇨가 생기면 그 사람이 50년, 60년을 당뇨로 갖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섭취의 과잉 그것이 가장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몸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버티다가 그 균형이 깨져서 그 당이 어딘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안을 떠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당뇨고 그 또 돌다가 어쩔 수 없이 소변으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동물도 절대로 당을 소변으로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만이 많이 먹은 거를 당을 그 중요한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휘발유를 가진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당이 높은데 당이 높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이 피안을 떠돌고 다니다가 혈관을 부식시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부식시키는데 그런 분들이 고혈압도 동반되고 있고 또 고지혈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름기가 거기에 묻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당뇨병 합병증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는 거는 나는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당뇨병 환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합병증이 생기면 이문을 끝나는 거고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아파서 내가 좀 잘하면 돌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번 증상이 생기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고 무서운 합병증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망막증 같은 우리가 실명의 원인이 가장 많은 게 당뇨병인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의 증언에 의하면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셔터가 내려오듯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히 건강할 때 챙겨야지 내가 건강하니까 당을 적당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건강하니까 당뇨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합병증이 오느냐에 대한 것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뇨병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을 들다면 눈에 오는 망막증, 콩팥에 오는 당뇨병성 신증, 또 신경이 문제가 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런 미세혈관, 아주 작은 혈관에 오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협심증이나 그런 뇌졸중 같이 뇌가 혈관이 막히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대혈관, 아주 큰 혈관에서 오는 아주 합병증이 있겠고요. 감염도 잘 오고 피부병도 잘 오고 이도 망가지고 들리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아주 굉장히 여러 합병증이 이제 발생해서 나중에는 먹는 것도 못 먹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뇨가 걸린 사람은 열심히 혈당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당뇨가 없는 사람은 당뇨가 걸리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가끔 검사를 해서 뭐 자주 해야 되는 사람은 자주 해야겠지만 검사를 해서 본인이 당뇨냐 아니냐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인슐린에 의해서 당이 조절이 이제 되고 그런데 당뇨병의 증상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말씀들을 하실 텐데 뭐 다뇨, 다갈 이런 다식같이 많이 먹게 되고 갑자기 소변을 많이 보고 목이 마르다, 물을 많이 먹는다 이런 증상이 나는 이런 거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전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증상들은 당이 굉장히 높을 때의 문제입니다. 당뇨의 증상을 말씀드리려고 한마디로 한다면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증상이 없어서 실제로 당뇨병을 진단받는 사람들, 특히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제2형 당뇨병, 성인형 당뇨병의 대부분은 진단받을 때 이미 30%에서는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받을 때. 그래서 진단받을 때 이미 합병증 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모르는 동안에 5년에서 10년간의 시간을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당뇨를 처음 진단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증상은 전혀 없을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증가되는데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가장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은 것이 당뇨병에 대한 증가 진단 기준일 것입니다. 당뇨병은 저희가 이제 주로 공복 혈당이다. 이렇게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8시간 금식을 하고 당을 쟀을 때 당이 얼마냐라는 것인데요. 그게 한 100에나 110 이하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8시간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6 이상으로 높다. 그러면 이미 그것으로 당뇨가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당만 아침에만 열심히 당을 재보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식후 혈당이 높은 분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뭘 먹으면 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2시간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정상이 한 14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2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200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당뇨가 되고 공복 혈당이 높든지 식후 2시간 혈당이 높든지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당뇨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의 진단은 내가 당을 재봤을 때 100 이하 그리고 140 이하가 정상이지 식후가 8시간 금식을 했는데 126 이상이거나 식후가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공복 혈당이 100이나 126 사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115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공복 혈당 장애라고 얘기하고요. 식후 2시간이 됐는데 한 160이나 170처럼 당뇨 기준 200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그 중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당뇨 전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향후 당뇨가 올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배 이상 높다고 알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건 당뇨 전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한 식이요법이나 식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을 벌써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미 당뇨인 분들은 목표 혈당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은 정리를 해드리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만성질환, 눈이 나빠지는 것 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향후 합병증은 너무나 생각하기 싫을 만큼 무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만 조절하면 대신에 전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단 기준에 합당하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위험한 전당인이 아닌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추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